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1년 동안 써온 역사 칼럼과 이젤에서 방송한 영상 가운데서 33편의 아이템을 골라서 이렇게 단행본을 냈습니다. 김영사가 펴낸 하이스토리 한국사입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이 금방 연상되시죠? 저는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요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얽힌 에피소드를 아주 쉬운 필치 이야기처로 써봤습니다. 저는 이 책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읽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독자 여러분이 상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에 얽힌 달콤 쌉소름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을밤 달빛 아래 석조전 테라스에서 즐긴 가배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벤트 참석자들에게는 커피와 같은 음료와 피칸 타르트 등이 제공된다고 하죠. 대한제국 황실이 사용한 타르트 트레 차관에서 제공되는 후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궁궐 뷰가 좋기로서니 신성한 고궁을 하나 카페로 전락시키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행사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덕수궁은 고종이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를 옮긴 뒤에 1919년 서거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죠. 고종이 가장 사랑했던 음료가 커피였으니까 덕수궁은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신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커피를 들여온 것은 아마도 1860년대에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천주교 신부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록상 조선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인물은 1883년 조미수교 1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선 보빙사를 수행했던 미국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 주목을 끕니다. 로웰은 보빙사를 잘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의 초청으로 그해 말 즉 1883년 말 조선을 찾아왔는데요. 이듬해인 1884년 1월 한강변 정자에서 경기도 관찰사의 초청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식사 후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커피를 당대 최신 유행품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요. 디저트용, 대화용으로 마시는 식후 커피가 140년 된 풍습이었다라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였던 윌리엄 리처드 칼스의 회고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884년 무렵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던 멜렌드로프의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된 사치를 고마워하게 됐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처음으로 기록한 조선인은 누굴까요? 최초의 미국 유학생인 유길준이었습니다. 유길준은 서해관면에서 서양인들은 차와 커피를 숭늉 마시듯 한다라는 재치있는 멘트를 알렸죠. 그렇다면 최초로 커피를 마신 조선인은 누굴까요? 부산 해관석이었던 민건호라는 인물이다라는 자료가 최근 발굴되었습니다. 민건호가 1884년 7월 27일 일기에서 청나라 사람인 당소유로부터 갓비차 즉 커피차와 일본 우유 등을 대접받았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커피가 궁중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쯤일까요?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이 1895년 명성황후를 적견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놀랍게도 서양식이었다. 수프와 생선 그리고 속을 채워서 말아 만든 쇠고기 요리, 야채 크림, 설탕에 버무린 호두, 과일, 적포도와 함께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여의사 애니 벙커는 궁중의 대기실에 도착하면 차와 커피와 과일 접대를 받은 뒤에 왕비 마마에게 인도되었다. 국왕과 왕세자는 늘 거기 계셨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커피의 애호가로 알려진 고종은 언제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되었을까요? 잡지인 삼천리 1932년 10월호에 배제고보 교장이었던 헨리 도지 아펜젤로의 회고담이 실려 있는데요. 아간파천 당시에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조카딸인 손탁이라는 독신녀가 고종에게 음식을 지어 올렸는데 고종이 너무 좋아해서 훗날 연애를 베풀 때 음식 일체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이름 같지만 손탁은 러시아계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와 관계가 있는 여성이었죠. 손탁의 여동생이 베베르의 천황과 혼인한 사이였거든요. 풀네임이 마리 앙뚜아네트 손탁인 게 좀 이채롭죠. 손탁은 1885년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로 부임한 베베르의 주선으로
조선 왕실의 양식 조리사가 됩니다. 이후 고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서 아간 파천 직후에 러시아 공산 인근의 왕실 소유의 건물 한 채를 받았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황실 소유의 영빈관을 지어서 손탁에게 운영을 맡겼는데요. 그것이 손탁 호텔입니다. 당시 외국인의 사교장이었던 손탁 호텔의 1층에 레스토랑 겸 커피숍이 들어섰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커피를 즐긴 이들이 대부분 주한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897년에서 99년 사이에 등장하는 독립신문의 커피 광고는 모두 영문판에 실려 있거나 국문판이라도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1896년 9월 독립신문 영문판에는 독일인인 알베르토 고르샬키의 식품전에서 직접 로스팅한 모카 및 자바 커피의 원두를 판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고르샬키는 1897년 3월에 정동길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대한제국 전국을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8년 9월 11일 저녁에 일어난 이른바 고종 커피 독살 기도 사건입니다. 가끔 양식을 즐겼던 고종은 식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었다는데요. 그날도 고종은 식전 커피를 입에 갖다 댔다고 하죠. 그런데 맛이 좀 이상했다고 하죠. 그러자 고종은 원래 커피 맛이 이렇게 맨날 이상한 거야 라고 투덜거리면서 두세 모금 찔끔 마신 뒤에 잔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태자 즉 순종은 한두 번에 걸쳐서 커피 반잔을 들이켰고요. 곧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죠. 황태자가 꺽꺽대면서 토한 뒤에 실신했고요. 고종 역시도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궁중엔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경무청의 수사 결과 밝혀진 범인은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20여일 전에 흑산도로 유배를 떠난 김홍육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홍육은 함경도 천민 출신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워서 러시아 공사관 통역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아간 파천 이후에 조선과 러시아의 밀월 시대에 왕명의 출락과 기록을 담당하면서 고종의 귀와 입이 되었고요. 정삼품, 종이품, 정이품 등으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분수를 모르는 그의 전행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러시아 공사관과 궁궐 사이를 오가면서 러시아의 이권 획득과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고 하죠. 심지어는 러시아의 뜻을 거슬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황제인 고종까지 압박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건불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종이 러시아 군관에서 황궁한 이후에 한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1891년 1월 21일 러시아가 부산의 절영도에 조차를 요구하면서 섬에 표시목을 박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죠. 가뜩이나 질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탄핵되었던 김홍육은 궁지에 물렸고요. 결국 러시아와의 통상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한 혐의로 흑산도 유배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898년 8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김홍육은 곱게 유배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전선사 주사인 공홍식이라는 인물에게 아편담배 한 냥을 건네면서 임금의 밥상에 넣으라 라고 사주를 했고요. 부인에게는 공홍식이 편지를 부탁하면 잘 전달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홍육의 사주를 받은 공홍식은 궁궐의 창고직이었다가 쫓겨난 김종화라는 인물에게 성공하면 은전 1,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아편담배를 넘겼고요. 김종화는 아편담배를 옷소매에 넣고 주방에 들어가서 커피 주전자에 무사히 넣었다라고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 고등재판소는 김홍육, 공홍식, 김종화 등은 교수형 그리고 김홍육의 부인은 무죄라는 판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부 대신 신기선은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만 남편의 음모를 모를 리 없는 부인에게도 태형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해야 된다라는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임신 5개월에 접어든 부인에게 그런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라면서 유배형으로 최종 처결했죠. 그런데 김홍육 등이 교수형을 당한 다음날 즉 10월 11일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법부가 이미 교수형에 처해진 김홍육의 시신을 거리에 끌고 가도록 방치해 놓은 겁니다. 분노한 군중은 김홍육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유배형이지만 어떻든 간에 부인까지 처벌한 것과 교수형을 당한 죄인의 사체를 무참하게 훼손한 것 등은 전국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파 즉 수구파는
일본군의 후원 아래 추진된 갑오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옛 제도 가운데는 연자제 등이 있었습니다. 또 갑오개혁 중에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도 감옥 안에서 교수형으로만 집행하도록 한 규정도 들어있었죠. 보수파는 때마침 일어난 고종 커피 독살 기소 사건을 반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수파는 죄인들을 저작거리에서 끌어내서 그 몸을 동강내고 그 살을 씹어 먹어야 한다느니, 김홍육은 마누라와 모의해서 변고를 일으켰으니 주모자와 주종자의 누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상소문을 계속 올렸습니다. 반면에 윤치호 등 개화파는 김홍육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방치한 보수파 대신들을 탄핵했죠. 마침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주도로 1897년 10월 29일 종로 내거리에서 역사적인 관민공동회가 열렸고요. 박정량 의정 등 전 현직 정부 대신들이 총출동했고요. 각 사회단체와 각급 학교 학생, 그리고 맹인, 승려는 물론이거니와 백정까지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백정 박성춘은 발언 기회까지 얻어서 나는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충군 애국의 뜻은 알고 있다.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의 자주권 표방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헌의 6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중대 범죄의 경우 특별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에게 철저하게 설명한 뒤에 마침내 자복한 경우에만 형을 시행한다라는 항목도 들어있었습니다. 고종 커피 독살 기소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법조항이었죠. 이 관민공동회는 민과 관이 협의해서 개혁에 합의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채택된 헌의 6조는 보수파의 극심한 반발로 며칠 만에 번복되고 말았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의회 설립도 저질되었죠. 하지만 오락가락했던 고종도 보수파의 주장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종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커피와 관련된 보수파의 보루 최익현의 상소가 눈에 띄는데요. 최익현은 고종에게 앞으로는 커피와 같은 외국 음식물을 절대 드시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고종 독살 기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인지도를 오히려 한껏 높였죠. 사건 이후에 황성신문에는 청양간 카피차 파는 집 광고도 나왔고요. 각설탕 속에 커피가루를 넣은 가배당 광고도 나오는데요. 더운 물에 가배당을 넣으면 설탕과 함께 속에 들어있던 커피가 풀어집니다. 영락없는 믹스 커피죠.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저 가볍게 버릇처럼 한 잔씩 마시는 커피에 이렇듯 130년 전 대한제국을 뒤흔든 격동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11월 10일까지 요즘 커피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